코스피가 2020선 위로 올라서면서 연고점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장을 이야기하고 내일 장을 대비하겠습니다. 오늘 장 탑10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메리츠 정금증권 강북센터 서동수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이제 2028선 연고점을 또 경신을 했잖아요. 네. 또 오늘 시장 대응 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시장 대응 뭐 무난하게 네. 예, 뭐 즐기는 차원에서 예. 예, 뭐 적절하게 하셨어요. 건설주 최근에 좀 관심 많으셨는데 건설주도 좀 계속 갖고 계신가요? 아니 더 싫으셨나요? 그때 이제 뭐 저희 LTV 최경환 부총리 효과를 얘기하면서 예. 네, 일부 좀 포트에 편입을 했는데 예, 괜찮은 지금 뭐 괜찮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나오게 되면 네, 예. 그때쯤에서 또 단기적으로 또 추가로 더 매도할 랠리가 수도 있을 있고 것이고. 예, 네. 아니면 좀 더 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제 지수는 연고점, 뭐 아까 이제 일부 전문가는 이제 거래가 조금 약하다, 뭐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에 영향 줬던 10가지 키워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탑10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연고점 중심에 건설업종이 있었습니다. 건설주, 이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실제로 회복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대우건설이 6.5% 강세로 10,000원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카카오의 2분기 실적도 호조세였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시너지가 어디까지 있을지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3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네, 오늘 새내기 주가 상장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화인베스틸인데요. 조선용의 앵글 형광을 제조하는 철강 업체입니다. 오늘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약간 밑도는 4,490원 선에서 출발해서 오늘 상한가 시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무난하게 증시 입성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지금 건설이랑 뭐 다음, 오늘 좋았던 종목군들, 또 새내기주 화인베스트로 상한가로 다 시세 흐름이 좋았던 상황인데요. 자, 서대리님 이 중에서 어떤 거 먼저 보면 좋겠습니까? 다음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 오늘 시세가 괜찮았었는데 후장들 조금 이제 밀려서 뭐 약간 탄력은 조금 약해지면서 끝나는데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보자고 하는 이유는 네. 일단 우리 SNS 업체로서 이제 굵직한 섹터가 하나 지금 생겼습니다. 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다음에 시가총액을 한 10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이버가 지금 한 27조 이렇게 되면 두 개 합쳐서 40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디다가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런 기술 IT주를 가지게 된다 섹터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제조업을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좋은 생각의 전환을 좀 가지고 한번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네이버도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다음이 최근에 흐름은 좀 약간 좋잖아요. 더 이번 달 들어서는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다음이 더 좋아지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주가 면에서. 일단 제가 뭐 이제 매니저들이라든가 애널리스트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다음이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는가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매력이 있다 어느 정도 올해 피어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 2,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보고 있네요.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네, 합쳐서. 그렇게 되면 뭐 한 10조 정도 글로벌 피어 40배 주는 거는 전혀 비싸지 않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점에서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가 이런 고점에서 연기금 매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주식이 맞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뭐 아무래도 카카오의 성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3분기 내로 뭐 스마트 월렛이라는 한 10만 원 정도의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이제 플랫폼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15개 정도의 은행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 친구들 사이에도 돈을 뭐 10만 원 이내로 보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거든요. 포함되는 건가요? 15개 은행이라는 게. 네, 뭐 거기에서 이제
그 카카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금액 이동 같은 거를 은행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카카오에서 그렇게 한 건당 이제 100원씩 가져가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모바일 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액 결제가 이제 좀 주된 목적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의 성장을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네이버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둘이 이제 계속 치고받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키 맞추기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합병기일은 10월 1일이고 이제 신주 상장하게 되면 이제 14일 정도인가 15일 정도에 이제 다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처음에 이제 SNS주들이 첫 상장하는 날 그러니까 PR,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이제 40배, 50배를 오히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40배, 50배 뭐 더 이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러한 형태로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합병 우회 상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좀 반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이게 지금 양봉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접근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하고는 아주 역행하는 부분이다. 카카오가 네이버를 국내 시장에서 밀어낸 기업입니다. 밀어낸 기업이 다음이라는 이제 페이지뷰라고 하거든요. 그 네이버의 페이지뷰의 한 70% 정도는 해요. 다음이 뭐 더블 스코어로 뭐 지거나 이런 회사가 절대 아니다. 근데 그런 온라인에도 나갈 수 있고 모바일로는 지금 최강자이고 그 안에서 모니타이징을 지금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1분기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돼요. 카카오에서. 8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광고, 모바일 광고가 한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원래 이전은 완전히 다 그 게임 수수료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광고, 모바일 광고는 해마다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언제가 되면 이제 게임 그 수수료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아주 큰 그림을 잘 그려볼 필요가 있다. 10월 2일 전에는 항상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 다음이 아닙니다. 다음 카카오를 지금 사야 된다. 네. 자, 한 10조 원 정도 보셨는데, 지금 오늘 시총이 대충 이제 한 5,600만 주 잡고 계산해 보니까 한 7조 한 3천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30~40% 더 올라간다는. 그렇죠. 10조면요. 10조를 보는 거고요. 10조가 멀티플이 한 38배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실적에.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총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 한 17만 원. 아주 깔끔합니다. 17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앞으로 한 뭐 20~30%는 충분히 간다. 그리고 이제 주변주로 좀 보면 뭐 지분 갖고 있는 뭐 유메이드라든지 실제로 같이 좀 일 좀 했던 다날 뭐 이런 쪽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좀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다음이 있는데 뭐 굳이 다른 거를 대장격인 다음만 그렇죠. 대장 보자. 옛날에는 부대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대장은 없습니다. 1등 주식만 가는 무조건 장세이기 1등만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신고가 지금 서동수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매매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낙관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키워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네 번째입니다. 엔터주로 순환매가 일어날까요? 코스닥 560선까지 견인했던 섹터는 바이오와 게임이었습니다. 560에서 주춤거렸던 지수, 오늘 다시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일부 종목, 더불어서 스마트카, 그리고 엔터주가 함께 움직이면서 560선 위로 오늘 지수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엔터주 SM과 JYP, YG 엔터테인먼트가 1%대 상승, JYP 엔터테인먼트는 장중에 14% 이상 급등했다가 6%의 급등 마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네, 오늘 보다 확실했던 테마가 있었는데요. 분자 진단 테마입니다. 자, 오늘 마크로젠이 결국에는 상한가 시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와 DNA 링크가 2에서 4% 상승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분자 진단 테마인데요. 오후에는 또 스마트카 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MD스테크 역시도 강세를 보였죠. 오늘 분자 진단 테마가 특별히 움직였던 이유가 뭘까요? 자, 여섯 번째 키워드. 강원랜드.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그와 함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하면서 강원랜드가 4% 이상 상승. 이제 52주 신고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이상의 랠리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롯데쇼핑입니다. 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실적 우려감이 작용했던 종목 바로 롯데쇼핑이었는데요. 저평가를 탈피할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증권사의 분석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으로 오늘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고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4가지 키워드 꺼내봤습니다. 어떤 걸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박세진 대리님이 조금 늦게 이제 도착하셨는데요. 자, 이 중에 지금 뭐 엔터주랑 분자진단 테마, 강원랜드 롯데쇼핑 들어와 있는데 어떤 거 볼까요? 분자 진단 테마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네. 종목 좋았기 때문에 한번 네, 짚고 넘어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분자진단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게 좀 잠깐 설명 들어볼게요. 분자진단이 뭔가요? 그 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그 처음에 이제 미래를 배경으로 그린 영화 중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예. 혈액을 채취를 해서 이 신생아가 앞으로 걸릴 병의 뭐 발병 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체질적으로 당뇨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태어난 아기의 그 발가락에서 한 방울의 피를 가지고서는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 질병 지도를 다 초반에 막 그리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라든지 DNA를 분석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그리고 거기에 이제 표적 치료 같은 것들을 어떤 약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좀 그 DNA를 통해서 좀 내릴 수 있는 그 헬스케어의 새로운 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좋았던 흐름, 아까 뭐 그 일부 종목은 상한가, 물론 이제 꼭 그 재료 때문에 들어가는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마크로제는 뭐 상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테마주가 오늘 좀 강했던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오늘 무슨 재료가 있었을까요? 특별하게? 사실 뭐 특별한 재료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그 계속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그 지난주부터 미국의 그 바이오 헬스케어 ETF 보시면은 이렇게 싹 흐름 돌아버리는 모습 좀 확인 가능하신데 저희도 저기 18일에 그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을 위한 육성책 발표가 있었죠, 정부에서. 네, 예. 뭐 그러면서 좀 바이오 테마에 관련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그 투자 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왜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유병헌 대표가 죽어서 마크로젠. 종목을 남겼는데 종목을 마크로젠과 DNA 링크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아직도 뭐 사실 그 언론을 보는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게 지금 이게 누구의 사체다라는 걸 밝혀내는데 결국에 지금 DNA를 추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랑 결부돼서 뭐 테마성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그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 강국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또 그게 있죠. 의료 민영화 입법 예고. 예, 그런 부분들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하고 관련된 테마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오늘 좀 강하게 이쪽으로 몰렸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그 서대리님은 오늘 이쪽 그 분자 진단 테마류들 강세,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작아서 사실은 뭐 수급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강세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정부 정책의 방향성, 그러니까 주가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이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무리한 따라잡기는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오늘 아침에 이제 또 그 7월 18일 날짜로 해가지고 이제 동부증권에서 나온 이제 레포트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뭐 바이오 산업 육성책을 발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바이오시밀러라든가 뭐 대표적인 셀트리온 아니면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하는 뭐 이렇게 분자 진단하는 뭐 시젠 같은 업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였었죠. 글로벌 수준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일단 돈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 제일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거는 그냥 이 산업에 대한 그 컨센서스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시젠이나 마크로젠 이런 회사도 다 가보고 셀트리온도 다 가봤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의미신가요? 아니면 뭐가 어렵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세요? 아니면 실적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한글로 써놨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뭐 거예요. 일단 증권시장에서 볼 때 시젠 같은 경우는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약 OP 마진이 85% 이상 나오나요? 그러니까 진짜 노다지입니다. 그 기술 집약적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정부의 그 이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어디에다 꽂아가지고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인풋은 어디로 아웃풋은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죠? 그 돈 흐름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6천억을 붓는다고 얘기는 했어요. 네. 근데 6천억은 진짜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DNA 드나 검사 서열 게놈 지도 하는데도 뭐 이런, 1년에 3, 4조씩 넣고 있는데 우린 10년에 6천억이니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그 경영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다가갔던 기업들을 일단 먼저 보는 것들이 맞다. 그렇게 되면은 뭐 마크로젠도 사실 약간 좀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마크로젠이라든가 시젠 뭐 셀트리온은 일단 뭐 증권사 커버리지에서 벗어난 종목이라서 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이 제일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약간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어렵다 해주셨는데 대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런 분자 진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뷰를 좀 내려주신 것 같은데 어제도 보면은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7% 이상 급등하는 모습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일부 조정을 받던 그 의료기기 업체들까지도 오늘 또 뭐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지난주 방송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그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지금이야 뭐 이기 경제팀 출범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두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갖고 나왔었던 그 그림의 데자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의료 민영화 오늘 뭐 입법 예고가 나오는 게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크게 뉴스로 부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재료고 지금 시장에 그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장에 또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업종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먹을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게 되면 그쪽 의료기기나 이런 쪽 오히려 저 수혜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수혜가 된다고 봐야죠. 전체적인 뭐 영업 마진이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작진에서 키워드 중에서 유병원을 넣자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왜 증시 여파에 있었나 했더니 제 후배가 JYP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인척 관계가 있다는 그런 종목과 또 오늘 마크로젠 정말 심상치 않은 강세,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부분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새만금주입니다.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강남구 크기의 레저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규모가 무려 22조 2천억 원인데요. 이 사업에 삼성도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 함께 새만금 차이나밸리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7월 들어서 또 시진핑 방문과 함께 이쪽이 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새만금 쪽의 부동산과 테마 형성 가능성. 자, 오늘 모헨즈 같은 그쪽 부근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종목들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9번째 키워드. SK하이닉스 1조 원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도시바가 기술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 그와 함께 업황과 실적으로 올라갔던 SK하이닉스가 자, 이 1조 원대 소송으로 이제 신고가 랠리에서 좀 주춤해지는 것이 아닌지 판단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자기 자본 대비 8.5%에 해당하는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0번째 키워드. 의료 민영화인데요. 오늘 입법 예고 마지막 날에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이 돈과 자본의 논리에 잠식돼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 의지를 계속 밝히면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여파가 있을까요? 키워드 어떤 거 보죠, 허 의원님? 네, 자, 제작진이 주신 하이닉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도시바 1조 원대 피소액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조금 아침에 살짝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요. 뭐 현대증권 쪽에서는 뭐 3천억 주면 된다, 최대 이렇게 하면 끝난다 했다는데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세요, 먼저 대리님? 뭐 이거 일단 좀 계속 있었던 일이고 그 도시바에서 1조 소송해도 제가 뭐 저희 베스트 애널께서 써놓은 거 보니까 뭐 계산하는 방법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은 3, 4년이 걸리고 3, 4년이 걸리고 해봐야 한 3천억밖에 안 날라간다. 뭐 회사 뭐 5, 6조 벌고 있는 회사 3천억이면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결과적으로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펀더멘탈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7월달 들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뭐 저것처럼
갑자기 모든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6만 원대로 다 목표가를 상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PC 쪽 디램 가격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 업사이드 측면에서 한 20%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 네네.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좀 올라가는 걸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좀 뭐 이런 자세로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3분기 디램 가격이 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게 UHD TV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그 양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가격 하락분, 뭐 타사의 뭐 캐펙스로 인한 공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쪽으로 이렇게 컨센서스를 모아가고 있다. 기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런 판단들이 매니저들한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한번 이렇게 가져가셔도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박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나왔던 명확하게 세 글자로 정리하면 견제구입니다. 견제구. 이게 뭐 실질적으로 뭐 큰 특허권을 가지고 뭐 이해타산을 지금 취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도시바 같은 경우에 램버스랑 과거에 비슷한 종류의 소송을 진행했을 때 11년 걸렸어요. 이거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난 문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술 문건도 다 파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송에서 뭐 승패가 명확한 구도로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낸드 쪽이지 않습니까? 낸드. 그 결국에 지금 도시바 같은 경우에 원래 도시바가 낸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기업인데 지금 점유율을 삼성전자한테 뺏기고 2위로 밀려났죠. 그것도 지금 하이닉스가 3위에서 굉장히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이고 디램 시장에서는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3위 도시바로 밀려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뭐 SSD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용 아까 말씀하신 뭐 UHD TV에서 사용하는 디램 같은 경우에 계속 다음 시장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 구도에서의 좀 포석을 좀 견제구 성격으로 던지고 가는 거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좀 가능할 것 같고 노이즈 성격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근데 이제 좀 약간 막혀 있잖아요. 5만 원 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그냥 정체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은 저기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익 실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노이즈를 통해서 또 차익 실현을 또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재료거리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디램 산업의 업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글로벌 디램 실물의 그 가격 추이 뭐 이쪽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애널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래요. 그냥 어때요? 그러면 그냥 아니 뭐 괜찮은데. 뭐 떨어지기도 좀 아닌 것 같고 올라가기도 좀 그런데 뭔가 좀 재료 있으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냥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까 서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그 전략이 사실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제일 애매한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매도입니다. 매도. 사실상 매도죠. 사실 좀 팔고 넘어가면서 다 팔았어요. 일부 조금 팔고 보자라는 정도가 좀 강하다는 거죠. 박스권으로 좀 우로 많이 갈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가다가 박스권 매매 좀 하시다가 좀 좋은 재료가 나오면 그때 5만 원을 확 넘어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사도 괜찮습니다. 불이 나야 돼요? 지금 불이 나야지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불난 집이 공장 하이닉스 불나서 올라가고 라이언 캠텍이라는 회사도 불나서 아주 뭐 회사에서는 이랬죠 뭐 그런 어떤 돌발 변수 나오기 전까지는 좀 당분간은 좀 횡보할 수 있겠다라는 화재로 인한 홍보효과.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10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내일자까지 가져갈 키워드를 골라보겠습니다. 뭐 내수 정책이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롯데쇼핑 같은 종목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닥의 그 성장 스토리가 여전했던 종목들 계속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좀 확인하면서 저는 한 가지 키워드로 좀 순환매가 이제는 바이오 쪽 많이 돌았으니까 엔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엔터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키워드 어떤 거 보시겠어요? 박세진 대리님. 예, 일단 뭐 저희 이제 오는 목요일에 그 경제팀 2기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서프라이즈를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소문에 사서 뭐 소문에 팔든 아니면은 정말 서프라이즈를 만끽을 하든 더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증권업종, 건설업종 계속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고 보여지네요. 건설과 증권 보셨고요. 서동수 대리님은 전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시고 저는 저는 바이오 아까 뭐였죠?
분자 진단, 예, 그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약주 바로 확인할 텐데요. 먼저 박세진 대리님 오늘 공약주 뭐 가져오셨습니까? 예, 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내일 가져갈 키워드의 좀 연장선상에서 네. 아이디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 시공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하는 쪽인가요? 예, 건설 중에 사실 뭐 얘네들은 박물관이라든지 전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유일한 아, 상장사죠. 예, 네. 그래서 뭐 국내 이제 뭐 이벤트 그 전시성 관련 수준은 뭐 시공테크에서 거의 다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예, 같이 맞습니다. 하고요. 뭐 오늘 저희 키워드에도 있었죠. 그 새만금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예. 그리고 7월 요번 달 초에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서울시 그 도시 행정 그 뭐였죠? 경관조성 뭐 이런- 예, 이런 뭐 부분들. 그런 네, 부분들 계속해서 좀 테마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1분기 실적에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시공 교육이라든지 시공 미디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바닥 찍고 돌아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또 실적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 1차적으로는 그 내수 진작에 대한 방향 자체가 금융과 건설 쪽에 가장 많이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썼을 때를 지금 만들려는 구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박물관, 뭐 공공기관 시설 확충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그림이라고 보고요. 네네. 이 정책적인 방향하고 가장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시공테크가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간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선제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시세 출현이 좀 안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일단 매수가는 3,4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나왔는데 뭐 내일 큰 갭상승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일 시초가 접근도 뭐 부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3,900원 수준, 손절가는 3,250원 수준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그 건설업자인데요. 아주 뭐 큰 규모로 하시는 건 아닌데 이분은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시의 정책이 지금 재개발하는 쪽보다는 이제 노화된 쪽들은 다 밀어내고 그 땅을 서울시에 살 거래요. 자기는 그렇게 듣고 있대요. 주변 건설업자들한테. 그래서 그 땅을 다 공원을 조성할 거라고. 그래서 서울시가 상당히 앞으로는 바뀌어질 거라고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쪽들로도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 대리님은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뭐 키워드 다음 했으니까 뭐 종목도 다음 해야죠. 다음, 아까 거의 다 들었는데 네. 좀 더 듣고 바로 전략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솔직히 뭐 실적 관심도 없고요. 카카오의 실적이 2분기 카카오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그쪽이 지금? 알 수는 없죠. 분기로. 알 수 없는데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원래 1분기가 지금 아까 7, 800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거의 드렸는데 비슷했죠, 다음하고. 예, 거기에서 100억이 제가 100억이 이제 네, 저 광고 카카오 매출이었다고 실적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자 공시를 통해서 나왔다는 나왔어요? 기사를 제가 아까 봤거든요. 한번 오늘 좀 나왔어? 허 의원님이 확인해 주시고요. 예, 다음 전략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카카오가 나왔다고요, 오늘? 아,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예, 시간에 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가 다음보다는 카카오 쪽 실적을 보고 계시는 거고, 예, 예. 약간 그 큰 그림은 뭐 변하지는 않는 그림이고 네, 일단 예. 전 충분히 지금 들어가도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 있다. 글로벌 피어 어쨌든 우리가 연간으로 되는 거나 2,500억에서 2,800억을 보는데 40배 줘서 17만 원, 18만 원의 가격은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월 1일이 그냥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정점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카카오가 어디에 고민하는 앵커 한번 찾아보고요. 예, 또 하나 저는 질문 드리고 어디- 싶은 게 아니 카카오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다고요? 예, 그 전자 공시를 통해서 다음이 공시 금감원인가 그쪽으로 공시를 했다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거 제가 지금 찾아보고요.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키워드로 엔터주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두 분의 오늘 코멘트를 못 들어봐서 이쪽의 코멘트 좀 들어볼게요. 나왔어요? 어디로? 네네. 자, 다음에 실적이 어디 나왔다는 건지 확인해 보고 있었는데, 다트에는 제가 지금 조회하는 걸로 안 나와 있는데, 잠정 실적 발표로 아직 뭐 예. 공시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내용은 나왔고요. 예. 매출 제가 숫자 간단히 적어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매출이 전체 862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458억인데 이 중에서 게임이 555억, 광고가 187억, 상거래가 80억, 컨텐츠 38억. 1Q가 광고 매출이 100억이었어요. 110억이었어요. 예, 그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겁니다. 400억이라고요? 300억? 광고가? 광고 쪽은 187억. 187억 정도요? 그럼 70%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이 성장세는 계속 갈 겁니다. 예. 네. 그 저기 다음
쪽 실적 관련해가지고 코멘트 해주신 부분은 밖에서 듣고 왔는데 지각학에서 잠깐 대기하는 동안에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도는 가능하다. 예, 좋은 그림 보여주신 제가 그림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실적을 안 보고 말씀해 주셨다는 게 더 대단할 정도로 아니 정확하게 딱 광고 쪽하고 그 상거래 쪽 그쪽에서 이제 큰 폭으로 80% 이상 증가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그 초반에 말씀 주신 그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 뭐가 창피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시총 기준으로 한 10조까지는 된다. 예, 한 4, 50배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목표가를 네이버가 얼마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러면? 목표가 17만 원, 18만 원. 18만 원. 네. 매수랑 손절가도 같이 예, 오늘 금일 종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죠. 손절가 11만 1,000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략조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마감할 텐데요. 박세진 대리님 먼저 시공테크 목표가 3,900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 대리님은 다음 18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계시네요. 자, 오늘 시장이 일단 그 코스닥도 계속 뭐 강세 흐름이고요. 거래소가 또 한번 연고점 경신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 종목군들로 좀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